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요즘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네요. 며칠째 뿌연 하늘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크 꼭 잘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이수화학입니다. 코스피 기업은 오랜만에 하는 것 같군요. 현재 시총은 2,888억이네요. 저희 채널에서 3,000억 미만 스몰캡 기업들만 다루고 있는데 딱 커트라인에 걸리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다트로 딱 가볼까요? 일단 A프로에서 봤던 것이 딱 있네요.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공시가 있고 또 탑업인 주식 취득 공시가 같은 날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종속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수화학이 거기에 참여하는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죠. 일단 유상증자 공시를 보면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이 주당 5,930원에 1,180만 4,384조의 신주를 발행하네요. 따라서 총 7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상환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모양이네요. 이와 동시에 공시됐을 탑업인 주식 취득 공시를 봐보면 이수화학이 이수건설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 이수건설이 발행하는 모든 신주를 취득하네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이지만 100% 삼자 배정 유상증자나 다름없군요. 이수화학의 이수건설 지분율은 85.09%로 올라가게 되고 역시 이수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사유가 적혀있네요. 자, 다른 공시를 봐보자면 다들 아실만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있고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라는 공시도 있죠. 3월은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있는 달이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주총이 몰려있는 날이 이러한데 이수화학이 이렇게 집중된 시기에 주총을 개최하게 된 이유를 공시한 것이죠. 그리고 매출 손익이 30% 이상 변경되어서 발생되는 의무 공시가 있는데요. 봐보면 연결으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감소했는데 적자 전환한 것이 눈에 띄고 종속회사인 이수건설의 재무적인 이유로 연결 실적이 악화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유증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했나 보군요. 그리고 대량 주식 보유자인 이수의 주식 수변동 공시들이 있는데요. 가수 이수가 지분을 들고 있는 걸까요? 보시면 주식회사 이수가 이수화학의 최대 주주인 것을 알 수 있네요. 이수가 가진 보통주와 신주인 수권 그리고 특수관계인 8인이 가진 주식수가 890만 5,378주인데 84%에 가까운 주식을 담보로 차입금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차입금에 대한 변경 공시입니다.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72만 주가량을 추가 담보로 또 차입을 받았고 여기서 12만 주는 줄였고 그러니까 60만 주만 추가 차입을 받은 거죠. 이건 한국투자증권과의 주식담보대출을 연장한 공시. 이건 하나투자증권과의 주식담보대출을 연장한 공시입니다. 가장 최근인 21년 2월 19일 기준 보유한 총주식의 83%에 해당하는 주식을 담보로 지주회사인 이수가 470억을 대출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널에 여러 공시들을 다뤘었지만 이러한 주식담보대출 공시는 처음 다루는군요. 이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총 130억 규모의 신탁계약을 맺었고 계약을 이행해서 해지 공시가 뜬 것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건 과거에 이수건설이 발행한 유상증자에 대해서 항목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공시가 된 것이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공시도 있는데 이수화학이 인도네시아 회사와 조인트벤처로 출자한 계열사에 채무금을 이수화학과 인도네시아 회사가 50%씩 보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연장 공시네요. 다른 회사에서는 보지 못했던 돈 관련 공시들을 보네요. 계열사와 지배구조가 복잡해서 그런지 자금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있군요. 공시는 이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기 보고서를 봐볼까요? 이수화학은 1969년에 설립되었네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네요.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시가총액이 스몰캡에 속하는 기업이군요. 서초구 반포도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 코스피 시장에는 1988년에 상장했네요. 종속회사를 보면 이수화학은 총 5개의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건설과 이수앱지스가 주요 종속회사에 속하고 이수화학 독일법인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종속회사들의 실적을 봐보면 창호공사 및 시공업을 하는 한가람 포닉스 외에는 모두 다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네요. 특히나 이수건설은 매출액이 상당하네요. 이수화학의 연결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합니다. 앞서 30% 실적 변동 공시의 사유도 이수건설의 이유 때문이었죠. 종속회사들의 실적 변화를 보면
모두 매출 성장은 크게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수건설과 독일법인은 적자 전환, 이수앱지수는 손실폭이 개선되고 있고 중국 종속회사는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네요. 자회사의 실적들이 이수화학의 연결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겠네요. 이번에는 계열 회사를 봐보면 계열사가 엄청 많네요. 하나하나 다 볼 수 없으니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호넥스 시장에 선바이오 지분을 5%가량 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띄긴 하네요. 이번에는 주식수를 봐볼까요? 20년 9월 30일 기준 이수화학의 주식수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분기보고서 작성일 이후에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 청구되어서 주식수에 변동이 있음이 적혀있죠. 2020년 11월 25일 기준 이수화학의 총 주식수는 2334만 8225주이고 자기 주식수는 아까 신탁계약으로 취득하여 75만 3588주가 있네요. 지분율을 봐보면 앞서 봤듯이 주식회사 이수가 이수화학의 최대 주주이고 계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해서 34.21%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수는 이수화학의 신주인 수권도 100만 주가량 들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수화학이 BW를 발행했고 이수가 거기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본금 변동 사항을 볼까요? 설립 연도도 그렇고 여기 54회 전환사채 얘기도 그렇고 그동안 엄청난 내역의 자본금 변동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수화학의 보고서에는 그 엄청난 양의 자본금 변동 내역을 생략했네요. 최근 진행한 유상증자에 대해서만 적어놨군요. 그리고 자본금이 추가로 증가될 항목을 보자면 54회차 전환사채가 남아있네요.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였는데 만기일이 엄청나게 기네요. 500억을 30년 만기로 투자한 것이었군요. 찾아보니 이자율 3%이니 이자만 해도 엄청나겠고 신탁의 형태로 투자자들이 참여했으며 설비 투자 및 사업상의 이유로 자금을 조달했던 것이네요. 이수화학의 콜옵션은 40%입니다. 게다가 만기 시 연장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뭐 계속 이자 낼 생각으로 사업상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걸로 보이는군요. 투자자들도 그렇게 투자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위상한 신주인 수권 부사채도 있는데요. 이건 최대 주주인 이수가 가진 신주인 수권이죠. 아우 설립도 오래됐고 지배구조도 많으니 뭐 이것저것 볼 게 많은 스몰캡 기업이군요.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연결로 봐보겠습니다. 현금 성자산이 크게 증가했는데 증가된 배경은 영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재무적 흐름, 즉 유상증자의 이유가 가장 크겠고요. 유동자산은 크지만 매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네요. 건설사가 종속회사로 있으니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미청구공사 등의 항목도 보이는데요. 일단은 연령 분석에서의 매출 채권의 분포도를 보니 그래도 회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재고자산 역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군요. 20년 3분기는 손실 충당금의 증가로 감소하기도 했는데 이수화학의 매출 규모를 감안할 때 재고자산의 전율도 괜찮아 보인다고 판단되는데 재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비유동자산을 보면 19년 말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유형자산이 눈에 띄네요. 유형자산이 비유동자산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보니 장치산업을 하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건설 중이던 자산은 건물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증가로 이어진 것 같고 19년 말과의 유형자산 차이는 감가상각에 있겠습니다. 특히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이 크죠. 유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에 해당되니 원가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겠죠. 공동기업 투자자산은 앞서 보증을 해준 조인트벤처 업체의 자산이 크게 증가해서이고요. 보시면 합작법인에 대해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사업이 괜찮았나 보네요. 이수화학의 자산은 크지만 매출 채권, 재고자산, 그리고 유형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순운전자본과 원가율에 영향을 주겠지만 오랜 시간 운영되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이번에는 부채 부분을 보면 유동부채가 5천억가량이나 되고 단기차입금이 이 중 50%를 차지하는군요. 물론 유동자산이 6천억대로 더 많긴 하지만 대부분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이었으므로 이수화학은 대출상환 연장 추가 및 자금 조달로 이러한 부채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고 이미 계속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수화학은 영업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금융수익, 비용 등을 잘 체크해야 할 기업으로 생각되네요. 계속 이러한 관리를 했기에 부채에서 이렇다 할 큰 변화는 없으니 이제 자본 부분을 봐보겠습니다. 유상증자의 이유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서 언급한 전환사채인 500억을 신종자본증권으로 잡아두었죠. 30년의 만기 연장까지 할 수 있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수익을 주는 계약 항목이 있으니 역시 채권에 많이 가까운 성격의 12발행이 맞겠네요. 이수화학의 자기자본 대비 자본금을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매출 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유동부채 등을 봤을 때
자금 사정이 좋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 꾸준히 발생되는 자금 관리 부분에서 비용도 생길 테니까요. 만약에 업황이 부진하게 되면 타격이 있겠습니다. 사업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재무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계속 이렇게 운영해 나가면서 사업상의 이익을 내어가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손익을 봐볼까요? 매출이 10%가량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네요. 특히 3분기를 보면 매출 원가율도 좋아졌고 한관비도 좋아져서 영업이익이 개선되었는데 특정 제품들의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군요. 긍정적인 부분이군요. 중국 합작법인도 호조도 그러한 이유인 것 같은데 이따가 사업의 내용에서 봐보겠습니다. 또한 이수화학은 역시 영업이익으로도 금융 부분이 무시할 수 없음이 보이네요. 금융 비용이 전분기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이자 비용도 있고 보증 비용도 있죠. 따라서 금융적인 부분이 순이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인트 벤처 기업 덕에 순이익이 좋게 영향받았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수화학의 별도 손익은 더 좋습니다. 결국 종속회사들의 적자 때문에 연결이익이 깎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수화학 별도 손익에서 매출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네요. 역시나 이익은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제품 등의 수익성이 향상된 것이 다른 사업을 하는 종속회사가 아닌 이수화학의 제품군이었겠네요. 다시 연결손익으로 돌아가서 지난 세계연도 연결 실적을 봐보면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이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 20년 3분기까지의 이익이 17년보다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손익변동 공시에서 봤듯이 20년 3분기까지는 좋았지만 20년 4분기의 여파로 결국 20년 사업의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었죠.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이수화학은 4분기를 볼 수 있는 사업보고서가 공시되면 볼 게 많겠군요. 매년 연결 실적으로는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역시 금융적인 부분이 눈에 띄는 회사입니다. 이수화학 별도 실적을 보면 꾸준히 순이익을 이어오다가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게 되자 무시할 수 없는 금융적인 부분 때문에 결국 이수화학도 19년에는 순손실을 보게 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수화학은 운전자본과 장치산업의 이유도 그렇지만 사업적으로 악화된다면 역시 금융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실적 변화를 보이는지 이수화학의 사업 내용을 봐보도록 하죠. 이수화학과 종속회사들은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이수화학과 독일법인 한가람 그리고 중국 회사는 석유화학 사업을 하고 있고 이수건설은 건설사업 이수앱지스는 의학 사업을 하네요. 석유화학 부분의 매출은 1.2조 원이고 건설사업 부분은 2,700억 정도, 의학 사업은 210억가량의 매출이군요. 이수화학은 아무래도 이름에 걸맞게 화학 관련 사업이 가장 메인이겠죠. 어떤 화학 사업을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이수화학의 화학 사업 부문은 표를 보시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다 다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석유화학 제품과 정밀화학이 대표적이죠. 매출은 거의 다 석유화학 제품이 차지하네요. 이수화학의 석유화학 제품을 보면 LAB, MP, 켈신이 나와 있는데요. 이수화학은 바로 LAB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LAB는 연성알킬벤젠으로서 합성세제의 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수화학은 BAB 즉 경성알킬벤젠 사업으로 시작했던 기업입니다. 이후에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연성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수화학이 LAB 생산 공장을 설립하며 변화하게 되죠. LAB나 BAB는 합성세제의 원료가 되는 것이고 세제는 연성세제와 경성세제가 있거든요. 경성세제는 물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아서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좀 더 분해되기 쉬운 구조로 합성된 연성세제의 사용이 장려되었습니다. 연성세제도 환경오염에 완전 무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성세제에 비해서 분해 속도가 빠르니까요. 이렇게 연성세제로의 변화가 있었고 이수화학은 이후에 노말파라핀 공장까지 설립했습니다. 노말파라핀은 연성알킬벤젠의 주요 원료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제품의 원료도 되죠. 이수화학은 이러한 연성알킬벤젠과 노말파라핀이 국내 유일 생산 기업입니다. 연성알킬벤젠이 세탁세제의 원료인 계면활성제의 기본 원료인데 이수화학이 국내 유일 생산 기업이고 또 연성알킬벤젠의 기본 원료는 노말파라핀인데 노말파라핀도 이수화학이 국내 유일 생산 기업입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연성알킬벤젠 부분 5위권이고요. 따라서 이수화학이 실적에서 특히 매출 규모와 별도 이익 부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모습이 보였던 것이었겠습니다. 안정된 데다가 조금씩 성장까지 보이는 산업인데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 이 원료 수급에 대한 문제까지 있어서 이수화학의 조인트 벤처에 호조 등 석유화학 제품의 이익을 봤죠. 그렇게 눈에 띄게 이익률이 좋아진 손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수화학의 경우 연성알킬벤젠의 원료인 노말파라핀은 자체 생산하기에 문제없고 노말파라핀의 원료인 등류 그리고 연성알킬벤젠 등의 원료이자 다른 제품의 원료이기도 한 벤젠 등의 수급에 있어서
국내 업체에게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안정적입니다. 다만 역시 등유나 벤젠의 가격 변동에 따라 이익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를 하며 차손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나 보네요. 다음으로는 정밀화학 제품들이 보이는데요.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밀화학 관련 제품으로는 TDM, IPA, 솔벤트 등이 보입니다. TDM은 터슈이드 슬리머 캡틴입니다. 고분자 수지 합성에 필요한 분자량 조절제로 사용되고 첨가제 및 부식 방제로도 쓰이는 제품입니다. 이수화학은 TDM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고 20년간 TDM 생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TDM의 원료로도 등유가 필요하죠. 따라서 이수화학의 메인 제품인 석유화학 부문의 원료로 쓰이는 등유가 정밀화학 부문에도 원료로 쓰인다는 것이니 이수화학은 부산물 확보 기술이 가격 경쟁력이나 새로운 제품으로의 개발, 즉 이수화학의 사업 확장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PA는 아세톤이 주요 원료로서 페인트 등에도 활용되나 특히 세정제로도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했을 테니 IPA를 손소독제용으로 전환 공급했다면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보았겠죠. 정밀화학 부문이 매출 상승에 기여한 제품이 아닌가 싶네요. 또한 이수화학이 세계 세 번째 양산을 목표로 투자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NOM, NDM라는 차세대 화학 첨가제입니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분자량 조절제 및 산화방지제로 쓰이니 시장성이 좋은 고부가 제품인데요. 이건 역시 이수화학의 사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수화학의 제품군들을 설명드려봤는데 이수화학은 또 새로운 제품의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체 전해질인데요. 저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채널에 이미 다뤘었죠. 그 영상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액체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로의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전고체 배터리에도 종류가 있다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수화학이 하려는 고체 전해질은 황화물계인데요. 이수화학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양산에 성공하고 20년간 생산해왔다는 TDM이라는 제품의 원료가 황화수소예요. 근데 이 황화수소 관련 기술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참용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에 있어서 이수화학의 황화수소 관련 축적된 기술이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수화학은 연결 실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하는 두 곳의 종속회사가 있었죠. 바로 이수건설과 이수앱지스인데요. 이수화학의 기업 가치와 주가를 위해서는 이수건설의 분석도 중요하고 이수앱지스 역시 알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이미 꽤 길어지고 있으니 주요 종속회사에 대한 내용은 기회가 있다면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프리의 기업평가 시간입니다. 이수화학은 사업성 4.3점, 재무건전성 3.7점, 투자 가성비와 총점은 투자자분들의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주 탄탄한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물과 축적된 노하우로 새로운 사업을 해가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다만 이렇다 보니 이수화학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원으로 그룹사 및 종속회사의 자금 관련 이슈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으니 이 점은 좋게 보이지 않네요. 따라서 이러한 점수로 평가해봅니다. 특히 이수화학은 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큰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기는 아직 멀었다는 판단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적절한 변화를 보인다면 2편으로 만나볼 수도 있겠네요. 그때 이수화학의 종속회사들도 다뤄보면 되겠군요. 자, 이렇게 이수화학의 기업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좀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목소리에 변화를 주어봤는데요. 이 목소리를 위해서 유료로 결제를 해서 진행한 만큼 구독자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들리셨길 바랍니다. 하하, 유료 프로그램 사용으로 시간이 단축되니 앞으로 영상 업로드 횟수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업주의 이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